길 열린 부인 헌재, 대통령 탄핵 마은혁 활용법. 헌재가 또 하나의 판단을 내렸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럼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시킬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 계획인가?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분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데 아직까지 헌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 판단부터 보시죠. 자,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침해했다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이 각하감이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두고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이 구도라고 할까요? 이 구도가 참 흥미로운데 이른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로 분류됐던 내부는 이번에도 무조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하는 건 문제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분들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앞선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 탄핵이 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던 분들입니다. 거기에 김영두 재판관만 추가돼서 5명입니다. 그러나 보수 중도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3분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며 저건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사후에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국회의장이 의결 없이 청구한 건 위법이다. 다만 국회가 사후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흠결을 보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인 겁니다. 저 국회 사후 의결에 대한 힌트를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야당에게 줬다라는 논란이 여당에서 제기됐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기간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이 장면이 너무 어색하다라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온 겁니다. 절차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문영배 소장은 왜 물어본 걸까요? 여당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30일 만에 이렇게 선고기일 잡았다가 또 2시간 앞두고 또 선고기일 재개했다가 재개한 것도 1시간 반 딸랑 재판했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또 표결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은혁 임명 촉구와 결의안이라는 걸 황급히 결의해가지고 마치 표결이 있었던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할 정도로 절차가 차분해야 되는데 이 절차 진행을 보면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보여요. 주진우 의원은 문영배 소장이 민주당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라라는 힌트를 줬다라고 짜고 치는 경기였다라는 식의 비판도 여당에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구시 실장님, 아까 그 장면과 결국은 약간 질문대로 사후에 야당이 워낙 다수니까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의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쳤다라는 걸 사후에 이걸 보완해 놓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실제로 재판을 내려야 될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이란 분이
재판을 청구한 사람하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완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보완 가능해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낸 거 아니에요. 이건 마치 좀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생한테 시험을 치는데 네. 얘 답안지 제대로 쓸 수 있어? 아니 조금 그런데요. 아 그러면 좀 몇 시간 몇 분 더 주면 너 쓸 수 있어.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럼 이게 커닝해가지고 부정시험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 결론도 물론 뭐 결론이니까 또 수용을 해야 됩니다만은 절차적 흠결과 정당성에 상당한 또 훼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저는 지금 주진 의원이 말한 건 그 국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사후 결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마치 보완한 듯한 것들을 짬짬이로 재판관하고 청구인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의혹인데 그 전에 더 큰 절차적 흠결은 뭐냐면요. 이게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이 권한쟁의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권한쟁의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저걸 임명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탄핵됐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행위한 그 행위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제기를 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생겨나게 된 원천 이유가 뭡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잖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주는 게 맞죠, 절차적으로. 원인 행위를 먼저 판단을 해주고 만약에 지금 언젠가는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출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분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자체를 놓고 지금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우리가 쌓아주고 국민이 납득하게 하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걸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여부, 인용 여부를 먼저 결론을 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마은혁 임명관을 하면서 임명 문제를 하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라고 시간까지 주고 이렇게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 가능성을 보다 확정짓기 위해서 8명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9명으로 가겠다는 성급함에 헌재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뒤늦게 합류시키면 진보적인 과거의 성향을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김용태 의원님, 네. 혹시 아까 절차 막 뒤죽박죽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국회한테 민주당한테 힌트를 줬다라는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아니겠죠?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든 합류시켜서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는 설마 그러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전 시장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부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냐 아니냐가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가지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의결 정족수. 야당은 2분의 1이다 음. 해서 통과시켰는데 사실 2분의 1이 맞다면 헌법재판소가 2분의 1이 맞다 하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거부터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헌재도 3분의 2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 헌법재판소 주석서 2015년에 발행된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렇습니다. 주석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가 맞다고 아마 헌법재판소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가정인데. 그럼 혹시 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미뤘다? 아니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한 2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유효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큰 사회적인 혼란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은혁이 아니라 이미 지금 최상목이 활동하고 있는 임명한 2명에 대해서 2명 과연 유효한 재판관이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한 심판을 맨 뒤로 미룬 거 아니냐. 자기의 유불리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렇게 지금 유불리하고 사회적 혼란 때문에 지금 미룬 거 아니냐. 이러한 추측과 가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헌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받기에 충분한 저는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제 국회 몫의 사람이었으니까 대통령 몫의 사람에 대한 권한 행사였으면 훨씬 더 심각한 논쟁과 문제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데 그나마도 뭐 그 국회 몫의 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하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든 네네. 대행의 대행이 하든 사실은 그것은 형식적 절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양해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고 네. 헌재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구인 체제가 완결돼야 된다는데 가중치를 주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그런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더 걱정이 만약 이 지금 현재 8인 체제의 구도가 6대 3처럼 돼 있습니다. 김명수 2인,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2인,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마은영 후보까지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몫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6대 3 구도를 구조화한 상태에서 현재가 앞으로 논란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탄핵 심리에 추가시키느냐 마냐의 문제군요. 대통령 탄핵 심리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모든 헌법 재판에 있어서 향후에요. 예. 지금 현재 이 구조로 하면 헌법재판소 자체를 기능적으로 못 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누가 뻔하니 승복할 수 있냐고. 예. 결과가 뻔하니 있으나 마나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뭐 일반적인 재판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뭐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이런 데 대한 쟁의 심판이 있었을 경우에 야당의 우위적인 어떤 가능태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국 저는 헌재의 기능 자체가 핵심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예. 봅니다. 자, 패널 개개인의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원칙은 헌법재판관이 법률적 판단과 양식에 의거해서 진영 논리보단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의거해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국민들 사이엔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감이 흔들리는 게 문제지만요. 이제 이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마은혁 후보자를 추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헌재가 답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만약에 추가시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러려고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한 건 아니야라는 논란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 사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썼을까요? 오랜만에 사설 모음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하지만 변론 종결된 윤 사건에 영향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에 추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선일보, 마은혁 뒤늦은 탄핵 심리 참여 안 된다. 중앙일보, 마은혁 임명 결정 존중해도 탄핵 심판 참여는 무리수다. 한국일보, 윤 탄핵 심판은 배제해야 된다. 동아조선, 중앙, 한국일보 주요 일간지들은 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잘 모르겠고 또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할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조속히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는 선거에는 배제돼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이후에 10여 차례 변론길에 충분히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고 국민들도 이제는 법의 상식의 그 어떤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험과 그 증거들을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충분하다. 예, 그래서 그 기각이든 인용이든 8명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문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행이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 법을 중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자꾸 이제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저 마은혁과 정계선 이분은 다른 날에 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동일하게 조한창 의원 세 분을 국회 본회의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국회의원이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가짜 엄마라 솔로몬 재판의 가짜 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의 논리라면 2명의
야당에 어떤 추천한 인원을 다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정계선 후보는 되고 왜 마은여 후보는 안 되는 겁니까? 나이 순으로 했을 때 마은여 후보가 더 많거든요. 다 서울대 출신이고 강원도 출신이고 사법연수원이 좀 늦은 이유인데 그럼 어떤 이유에서 마은여 후보는 되지 않고 정계선 후보만 되는 것인지 저는 그 자체의 논리가 비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해서 대통령 복직하더라도 마은여 후보는 임명해야죠. 그거는 최상목 대행의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은 그 국회의 추천 세목에 모서 다 여야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가장 헌법적 논리다. 그런 말씀 또 드립니다. 예, 자 헌재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응답률을 그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보시면 신뢰한다라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의 추세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